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는 전북대 의대생 A씨가 성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중인데도 학교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며 성범죄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성환 도의회 의장이 어제 임시회에서 다시 의사봉을 잡자 명분 없는 복귀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돈해보 장애인협회장이 재작년까지 5년간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고 장애 등급도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남원과 정읍 등 10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대 의대생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도 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성범죄자가 의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엄벌과 함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강간과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북대 의대생 A씨. 지난 2018년 9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력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범행 경위와 수단 등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내렸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68%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기도 했는데 시민단체들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게 관대한 사회가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한때 실수도 한때 치기 어린 행동도 아닙니다. 잘못에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사법부가 학교가 사회가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과 4학년인 A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판결이 알려진 뒤인 지난주 목요일까지 병원에서 실습을 하며 환자를 접촉했습니다. 소명 기간에는 스스로 나오지 않는 이상 수업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판결 3개월 뒤에야 사실관계를 파악한 전북대 측은 경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던 1년 7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판결이라는 진행 상황 같은 거는 전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언론에서 보도돼서 그 학생에 대해 사실은 누구도 다 몰랐어요.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1년 집단 성추행 사건으로 출교 조치된 고려대 의대생이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례도 있다며 성범죄자들의 의사면허 취득을 막을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의 권위를 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죠. 인권의식이나 성인식이 결격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생명과 안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A씨 측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학 측은 오는 29일 교수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여전히 재판 중인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다시 의사봉을 잡았습니다. 시민단체는 명분 없는 복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임시회가 열린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장. 송성환 의장이 의장석에서 의사 진행에 나섰습니다. 여행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의사봉을 내려놓은 지 약 1년 만입니다.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한 사과나 갑작스런 복귀에 대한 그 어떤 입장 표명도 없었습니다. 봄 기온이 더욱더 싱그럽게 느껴지는 계절 제371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서 도의회 윤리특위는 송 의장이 기소되자 1심 선고 때까지 의사 진행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1년 만에 스스로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1심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임기를 마치기 전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자는 것. 하지만 송내엔 오는 6월 실시되는 차기 도의장 선거에 이해관계가 깔려 있습니다. 차기 의장이나 위원장에 출마하려는 의원들이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송 의장의 구명을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도민을 우롱한 처사이자 윤리특위 자체가 유명무실화한 것이라며 송 의장은 물론 윤리특위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줌으로써 도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일으키게 됐고요. 차라리 모두 전원이 사퇴를 하고
누릴 건 다 누리면서도 의사복만 못 잡는 반쪽짜리 의장도 초유의 일이지만 온정주의와 이해관계에 매몰돼 자신들의 결정조차 번복하는 도의회 행태에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들이 재산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전주시는 자발적으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7월분 재산세를 50% 깎아주고 다음 달 중에 관할구청에서 감면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유흥주점과 도박장, 골프장 등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어제부터 한 달 동안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선결제한 뒤 나중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착한 소비자 운동의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신용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하고 법인은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 1%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곳, 바로 전주시입니다. 시의회에서 추경 예산을 통과시킬 때까지만 해도 기대가 컸는데요.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지급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늦어진 건지 한범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송한나 씨는 이달 초 전주시로부터 재난기본소득 52만 7천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 수입이 130만 원에 불과해 생활이 빠듯할 수밖에 없었던 송 씨는 시 지원 덕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동사무소를 이렇게 지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이제 붙여 있잖아요. 그걸 보고 한번 가봤죠. 하루 벌어 하루 잤는데 너무 감사하게 잘 쓰고 있어요. 하지만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자가 생각만큼 많지 않아 그간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자발적인 신청에 의존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접수 인원이 목표치 5만 명에 미치지 못한 4만 6천 명에 그쳤습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을 일일이 따져보고 노동 형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떼는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접수 마감일을 예정보다 일주일 늦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안 받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안 된다. 한 명이라도 더 줄 수 있다면 연장하는 게 맞다. 전주시는 뒤늦게 보험료 납부 기록을 토대로 직접 신청을 유도했지만 이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대외비라며 명단을 주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명단 자체를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기준에 맞는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확보했으면 그분들한테만 안내문을 보내버리고 좁혀서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뒤늦게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 군산시와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보다 전주시의 지급 시기가 늦어져 전국 최초라는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원해주겠다는 선별적 복지 방안이 긴박한 코로나19 사태에서 적합한 지급 방식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고용 불안이 군산을 넘어서 인접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지역의 선제 대응 정책이 전북에서 첫 발을 내디뎌 성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걱정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부품을 납품하던 GM대우가 문을 닫은 데 이어 현대차 전주 공장마저 경기 침체로 생산 물량을 크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다 보니 미래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지금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지금 수출 시장까지 완전히 지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매출에 지속적인 하락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익산과 김제, 완주는 GM대우와 현대차, 타타대우의 자동차 부품 협력사의 절반인 170여 사가 있는 상황. 하지만 정부 지원은 산업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에 집중되다 보니 이들 업체들은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가 이들 지역에 5년간 1,000억 원이 지원되는 정부의 고용안정 사업에 선정돼 한시름을 놓게 됐습니다. 위기가 발생한 후에 지원하는 방식에서 선제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부가 처방책을 변경한 겁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이 전북 지역의 고용안정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상용차 산업 활성화와 농식품 산업의 고도화, 신산업 육성과 고용안정 체계 구축이 추진되며 10,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입니다. 단순히 대생만이 아니고 새롭게 또 창업되어지고 더더욱 확대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밟아나간다면 틀림없이 획기적인 성공의 길을 갈 것이다. 전북에 첫 발을 내디딘 고용안정 선제대응 사업이 지역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침체된 고용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방과후 학교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금 지급을 놓고 전라북도 교육청과 노조 간의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수개월 동안 방과후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7천여 방과후 학교 강사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신청자에게 계약 금액의 20% 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선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과후 학교 강사 노조는 이에 대해서 교육감이나 정책실무팀과의 면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채 지원 방안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생색내기 전시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출범 1년여 만에 삐걱대고 있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협의회 민측 위원들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민간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공고가 난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에 공익기금 마련이나 지역기업 배려 등이 미흡하다며 사업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전력 자립도가 50%를 겨우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전력 전력 통계 속보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전력 생산량은 12,200여 기가와트로 전국 전력 생산량의 2.2%에 그친 반면 소비량은 22,200여 기가와트로 전력 자립도가 54.9%에 그쳤습니다. 에너지업계는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큰 만큼 신재생 에너지나 열병합 발전소 등 분산형 전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모 장애인협회장이 재작년까지 5년간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또 과거 지체장애 등급을 받은 것도 의심된다며 장애 판정을 다시 받으라는 보건복지부 통보에도 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협회장은 관련 서류 제출을 준비 중이라며 도의 보조금 감사에도 협조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바쁜 영농철, 농촌 지역에는 농기계가 필수인데요. 농기계를 싼 가격에 빌려주고 사용법도 가르쳐주는 농업기계 임대 사업이 농촌의 일손 부족을 대체하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부산해졌습니다. 순창 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모두 2곳으로 총 56기종 791대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5,935건의 임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 6월 말까지는 주말 근무를 유지해 원활한 농작업과 적기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용률이 높은 농기계 구입을 점차 확대해서 농업인 편의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이 올해부터 고등학교 8종 한국사 교과서 전체에 무장 봉기가 수록된 것을 기념해서 선열들에게 교과서를 봉정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무장 기포지에서 열린 봉정식은 유족회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무장 포고문 낭독과 교과서 봉정,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원시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물을 확대 설치합니다. 남원시는 올해 8억 원을 투입해 무인 단속 카메라 5대와 25개소에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며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대비해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달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과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부안군이 지역 주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군청 5층에 국세와 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운영합니다. 통합민원실은 지난달 정읍세무서와 업무 협약을 통해 추진됐으며 정읍세무서 직원과 부안군 직원 1명씩 상시 근무합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지방소득세 신고, 세무 상담 등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코로나19 위험도가 낮은 공공시설들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최근 10명 안팎으로 유지되면서 실외 체육시설과 자연휴양림 등 공공시설 240곳의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시설은 전주 월드컵 경기장과 덕진 체력공원, 대미샘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등이며 공공시설 내에 있는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도 차원의 전담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주의원은 코로나19 관련 각종 사업으로 과부하된 복지부서에서는 신속한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즉시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군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균등분 주민세 50%를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군산시가 일괄 처리하며 다음 달 말까지 내야 하는 개인 지방소득세도 8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익산시는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공적 마스크 구입에 도입된 오부제 형식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즉시 지급합니다. 또한 30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자들에 대한 정액형 선불카드 지급을 시작하는데 신분증만 가져오면 모든 절차를 한 번에 마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백희 갤러리가 오늘까지 제3의 존재를 주제로 리나 박의 개인전을 갖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최명희 소설 혼불을 해석해 선면에 담은 작품을 오늘까지 전주 부채문화관에서 선보입니다. 복합문화지구 누에사업단은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기획 전시 썬데이 완주를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 진행합니다. 소라영 피아니스트가 모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독주회를 엽니다. 고창 고인돌 박물관에서 방문객들이 직접 그린 고인돌 타일 벽화 특별전이 오는 6월까지 열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운영을 잠정 중단했던 순창군 체계산 출렁다리가 오늘부터 운영됩니다. 군산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주도할 상권 활성화재단이 오늘 공설시장에서 개소식을 갖습니다. 완주군이 오늘 구 삼례 역사에서 문화도시 지원센터 출범식을 갖습니다. 장수군 여성문화센터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식 디저트 등 단기 특강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전주시가 자전거 행진에서 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오는 1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남원과 정읍 등 10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5도에서 낮 기온 22도, 익산 3도에서 21도, 동부권 무주는 2도에서 21도, 장수 0도에서 19도, 서해안권 군산은 6도에서 18도, 부안은 5도에서 20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와 익산, 김제와 완주는 나쁨, 나머지 지역은 좋음이나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